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기계연력학 7번째, 에너지의 형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에너지라는 용어는 이제 1807년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해서 이제 이 일이라는 것은 이제 물리에서의 일이란 물체나 입자에 힘이 주어졌을 때 그 위치나 물체나 입자의 그 위치나 형태, 그 화학 조성 등이 변하면 이제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에너지는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은 고립계에서 에너지의 총합은 이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는 법칙이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겠으며, 또한 에너지의 형태는 전환되어도 이제 그 총량은 일정하다라는 법칙이 이제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래의 그림들은 이제 고립계라고 가정을 하고 그 전기 에너지를 이러한 냉장고와 그리고 지금 팬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선풍기에 계속적으로 이제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하게 되면 결국 이 개를 통해서 이제 외부로 에너지가 이제 출입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방 안에 있는 온도가 이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 그림들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의 종류와 총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의 종류에는 열 에너지, 기계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전기 에너지, 자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 핵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를 이제 모두 합한 것을 이제 총 에너지라고 하겠습니다. 아래의 수식은 이제 총 에너지를 질량으로 나눈 이제 비총 에너지가 되겠으며, 따라서 이제 에너지의 단위는 이제 킬로줄을 사용을 하게 되고, 질량은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비총 에너지의 단위는 이제 킬로줄 퍼 킬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에너지의 형태는 이제 거시적 형태의 에너지와 이제 미시적 형태의 에너지가 있으며, 일단 이 두 개에 대한 것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이때 이제 총 에너지라는 것은 결국 이제 이러한 거시적 에너지와 미시적 에너지를 이제 더한 것을 의미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총 에너지를 질량으로 나눈 것이 비총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제 각각을 이제 질량으로 나눈 비거시적 에너지와 비미시적 에너지를 더한 것이 바로 이제 비총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거시적 형태의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의 운동이나 이제 외부 효과, 즉 이제 중력이나 전자기력, 표면 장력 등에 의해 발생되는 에너지로, 이제 모든 거시적 에너지는 결국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가시적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이제 거시적 형태의 에너지가 되겠으며, 이때 이제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연력학에서 다룰 때는 이제 중력장에 의한 위치 에너지만 이제 포텐셜 에너지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운동 에너지는 이제 영어로는 kinetic 에너지라고 하게 되고, 이제 표기는 KE로 표기를 하거나 혹은 이제 대문자 E에 이제 첨자로 K로 표기를 이제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단 그 E와 K가 같이 사용이 되어지면 이제 운동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운동 에너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물리학 시간에 이제 배웠듯이 이제 2분의 1 mv 제곱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비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질량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이제 m이 소거가 되어서 이제 2분의 v 제곱으로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제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치 에너지를 의미하게 되고, 이때 이제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이제 Z는 어떤 기준면으로부터의 그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대부분은 이제 높이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m이 소거가 되어서 G 곱하기 Z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비탈길을 이러한 자동차가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이동을 함에 의해서 그 운동 에너지가 발생이 되게 될 것이고, 또한 비탈길을 올라가고 있으므로 이제 점점 고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위치 에너지도 이제 커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시적 형태의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 또는 그 개 시스템의 내부의 분자 구조 및 분자 운동 에너지에 의한 에너지로 이제 내부 에너지라고도 하겠습니다. 내부 에너지는 분자의 운동 및 분자 상호 간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에너지로 이제 열 에너지와 관계가 있겠습니다. 내부 에너지는 이제 대문자 U로 표기를 하고, 이제 비내부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문자 U로 이제 표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아래 그림들은 이제 그 내부 에너지에 대한 그 분자의 그 운동 에너지에 대한 그림들이 되겠으며, 일단 그 센서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분자의 그 트랜슬레이션, 즉 병진 운동, 로테이션, 회전 운동, 그리고 바이브레이션과 같은 이제 진동 운동에 의해 이제 발생이 되어지는 에너지를 이제 센서블 에너지라고 하게 되고,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뭐 현혈 에너지라고도 하게 되는데, 일단 영어로는 이제 센서블 에너지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러한 센서블 에너지에는 이제 분자의 병진 운동, 분자의 회전 운동, 그리고 전자의 병진 운동, 그리고 분자의 진동, 특히 이제 분자의 진동 같은 경우는 이제 고체에서 발생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전자의 이러한 스핀에 대한 스핀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또한 원자 핵에 대한 이제 스핀 에너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서블과 그 레이턴트 에너지라는 것이 이제 동시에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러한 경우는 이제 그 물질의 상 변화를 할 때 이제 발생이 되어지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케미컬 에너지는 이제 화학 에너지로 이러한 분자의 어떤 그 결합에 따른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뉴클리어 에너지, 즉 이제 원자 핵 내부 속에 에너지인 이제 뉴클리어 에너지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내부 에너지라는 것은 이제 이러한 에너지들의 그 총합을 이제 내부 에너지라고 하겠습니다. 연력학에서 총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에서 총 에너지를 다룰 때는 일반적으로는 그 전자기 효과와 표면 장력 효과는 무시를 하고, 이제 내부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그리고 위치 에너지만을 고려를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총 에너지를 이제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이제 총 에너지라는 것은 결국 이제 내부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제 우리가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앞서 살펴본 대로 이제 2분의 1 mv 제곱과
mgz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되고, 이때 단위는 킬로줄이 되겠습니다. 이제 B 그 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질량을 나눈 값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기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강성적 상태량인 이러한 B 총 에너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더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유동계와 검사 최적에서의 총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유동계라는 것은 일단 그 밀폐계가 계 자체가 이제 정지 상태에 있는 계를 이제 비유동계라고 하게 되고,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그 밀폐계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밀폐계에 있어서 이제 에너지 변화량이라는 것은 결국 이러한 비유동계에서는 이제 계 자체가 운동을 하거나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비유동계에서의 에너지 변화량은 이제 내부 에너지 변화량만 고려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검사 최적에서의 총 에너지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검사 최적을 고려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개방계에서의 이러한 유체가 이제 유동이 있는 상태를 이제 의미하게 되는 것이 될 것이고, 이때 이제 매스 플로우 레이트라는 것은 결국 이제 질량 유량을 의미하게 되고, 이제 질량 유량은 이제 m 도트로 표기를 하게 되고, 이제 m 도트는 이제 밀도 곱하기 이제 최정 유량이 되게 되고, 이제 최정 유량은 이제 유체가 통과하는 부분의 이제 단면적 곱하기 그 유체의 그 평균 속도로 정의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m 도트라는 것은 밀도 곱하기 이제 단면적 곱하기 이제 평균 속도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고, 단위는 kg per sec가 되겠습니다. 만일 이제 밀도가 이제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결국은 이제 최정 유량만 남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미터 3승 per sec가 이제 단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검사 최적에서의 에너지 유동은 이제 E 도트로 표기를 하게 되고, 이제 에너지 유동은 E 도트는 이제 M 도트 곱하기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비총 에너지를 곱한 것이 이제 에너지 유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에너지 유동은 결국은 이제 동력과 같은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되고, 따라서 킬로줄 퍼 세크나 이제 킬로와트 또는 이제 영미 단위계에서는 그 마력의 단위를 사용하거나 혹은 이제 공학 단위계에서 사용을 하는 이제 PS 단위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제 에너지 E는 이러한 질량 곱하기 이러한 그 비총 에너지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의 단위는 이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제 킬로줄로 여러분들이 단위를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계적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적 에너지란 이상적인 기계 장치에 의해 에너지가 모두 이제 기계적인 일로 전환이 가능한 에너지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즉 이제 일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이제 그러한 에너지는 이제 기계적 에너지 또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그 기계적 에너지는 이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있으며, 이제 열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서 이제 100% 일로 전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기계적 에너지가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열역학에서 다루는 이제 기계적 에너지라는 것은 결국 어떤 그 유체가 흘러가는 상태에 있어서의 에너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총 기계적 에너지는 다음에 보시는 수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고, 이때 이제 이 뒷부분에 2분의 V 제곱이라든지 GZ 같은 경우는
그 앞서 살펴본 운동 에너지와 이제 위치 에너지가 되겠고, 이때 이제 내부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에너지가 아니라 이제 그 이러한 그 유동 에너지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유동 에너지라는 것은 일단 이제 비체적이 아니라 이제 비총 에너지가 아니고, 이제 원래 에너지에서는 이제 압력 곱하기 최적이 이제 우리가 유동 에너지라고 하게 되고, 혹은 이제 유동일이라고 하게 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질량으로 나누게 되면 결국 밀도의 역수, 즉 이제 비체적 곱하기 압력이 되게 되므로, 결국 비체적은 이제 밀도의 역수이기 때문에 이제 로분의 P 플러스 2분의 V 제곱 플러스 GZ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체역학을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면 이 수식이 이제 눈에 익숙하실 건데, 이제 바로 이 수식이 바로 이제 그 유체역학에서 그 에너지 보존식인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총 기계 에너지는 이제 질량을 곱한 값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이 수식에다가 이제 질량을 곱해주면 되고, 또한 이제 유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질량유랑 곱하기 비총 에너지로 정의되기 때문에 질량유랑 곱하기 이제 이 비총 기계적 에너지를 이제 곱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단위는 이제 이 단위 시간당 어떻게 보면 일량으로 정의되는 물리량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단위는 다음에 보시는 동력의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에너지의 단위는 킬로줄, 그리고 비에너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킬로그램이 이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터빈의 기계적 에너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빈은 이제 펌프와 달리 이러한 유체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기계적 에너지를 얻는 장치를 이제 터빈이라고 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유체를 터빈에 흘려서 이제 기계적 에너지를 얻어서 이러한 제너레이터, 즉 이제 발전기를 돌려서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를 이제 터빈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밀도가 이제 일정하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러한 비총 에너지의 변화량은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표기를 할 수 있게 되고, 만일에 이 값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면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총 에너지를 이제 에너지 유동의 변화량으로 살펴보면 이제 질량유량을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값에다가 질량유량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우리가 그 이러한 베르누이 방정식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이쪽 부분 1번 부분이 이제 P1 그리고 V1, Z1이 될 것이고, 이제 4번 부분이 그 P2, V2, Z2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1번이나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높이 차이인 H가 있기는 하지만 이 그 수면은 그 작용하는 압력이 결국은 대기압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같다라고 보게 되면 그 이 항이 우리가 살펴본 이 항에서 이쪽 부분이 이제 소거가 되게 되고 이제 0이 되기 때문에 소거가 되게 되고, 또한 이제 가장이 아니고 아주 큰 그 면적을 가진 부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 1번에 줄어드는 물의 속도와 4번의 그 줄어드는 물의 속도는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두 번째 항도 소거가 되게 되어서 결국 남는 것은
이제 마지막 항이 남게 되고,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제너레이터의 그 W 다시라는 것은 이제 동력을 최대 동력을 구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질량유량을 이러한 그 비총 에너지의 변화량에다가 곱해주면 되게 되므로, 따라서 결국 최종적으로 수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위치 에너지만 남게 되겠습니다. 이제 위치 에너지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때 이제 m 도트라고 도트가 이제 곱해졌다라는 점만 이제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이제 에너지를 구하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제 m이 곱해지면 되게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동력을 구하라고 하면 이제 m 도트가 곱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터빈의 입장에서 이제 2번이 그 유체가 들어오는 입구 부분이 될 것이고, 3번이 이제 유체가 나가는 부분이 되어서 일단 이 두 부분에 이제 압력차가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터빈은 우리가 펌프와 달리 이러한 유체의 어떤 압력 에너지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유체의 압력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회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쪽 부분의 압력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유속은 이제 이러한 그 입구 측과 출구 측의 그 단면적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결국 속도는 그 우리가 유량이 똑같기 때문에 이제 속도가 이제 동일하게 거의 동일하게 되게 되고, 또한 이제 터빈의 그 어떤 높이 차도 이제 거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이번에는 이제 이러한 첫 번째 이제 압력항 부분만 남게 되어서, 결국 이제 우리가 동력을 최대 동력을 산출을 할 때는 이제 터빈에 의해서 산출을 할 때는 이제 질량유량 곱하기 그 압력차를 이제 밀도로 나눈 값을 곱해주면 이제 최대 동력 값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유체역학이나 열역학에서 이제 유체가 유동을 할 때는 이제 결국 중요한 에너지 방정식은 이러한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